Holmes might have to respond and indeed pick a side on how he intends to proceed. And that will be an interesting clue as to what his idea is anyway.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몇 개의 영상에서 1월 6일 합동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이슈가 될 만한 큰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텍사스의 루이 고머라는 공화당 의원이 애리조나주의 선거인 대표단과 함께 펜스 부통령을 고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입니다. 사실 제목만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과 정황 설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하필 펜스를 피고로 세워서 고소를 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송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위해서 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객관성을 위해 NBC 뉴스와 에포크타임스의 기사를 동시에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좌우파 언론이 쓴 각 기사들은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송 배경에 대한 설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기사에 따르면 소송의 목적은 1월 6일 합동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거나 또는 인증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들으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기존에 나왔던 펜스 카드나 수정헌법 12조에 따른 부통령의 권한만 보면 이런 소송이 없이도 당연히 펜스에게 독점적 권한이 있던 거 아니었나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법적인 전문가와 교수 그리고 정치인들이 1월 6일 합동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헌법적인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해석했고 펜스가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펜스 카드 또는 펜스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것들은 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같은 성경의 구절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헌법 또한 같은 조항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위대한 헌법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책정해서 적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고 넓은 범위에서 쓰여진 조항들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자체만 보면 펜스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으나 헌법이 나온 이후에 부통령의 독점적 권한에 제한을 두는 또 다른 연방법이 생겨났고 그 법으로 인해서 펜스의 독점적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화당 의원이 펜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는 펜스에게 이런 헌법적인 재량의 권한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왜 펜스가 피고인으로 소송 제기가 들어갔는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의견을 담은 영상과 또 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소송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이후에 제정되었다는 그 문제의 연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소송에서 원고는 루이 고머트 의원과 애리조나의 대표 선거인단들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자, 이 소송은 133년이나 된 1887년 선거인 개수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러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펜스 부통령은 상원의 의장이며 6일 합동회의에서 50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르면 펜스가 이날 선거인단 개수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럼 수정헌법 12조의 그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들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송부한다. 상원의장, 즉 부통령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개봉하고 개표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쓰여 있긴 합니다. 그 후에 1887년에 제정되었던 선거인 개수법을 들여다보자면 부통령이 자기 재량으로 선거인을 따로 거부하거나 인증할 권한이 없으며
선거 분쟁에 대한 결정을 부통령이 아닌 각 주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가 대통령 인증을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41일, 즉 올해의 경우는 12월 14일이었죠. 12월 14일까지 각 주가 인증한 결과를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1월 6일 합동회의 때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그냥 읽어주면서 결과를 발표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선거인 개수법입니다. 그래서 루이 고모트 의원은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각 주가 인증해서 보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1월 6일 부통령의 권한으로 그가 적법성을 판단하여 특히나 올해와 같이 대체 선거인단이 있을 경우 경쟁하는 두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개봉하고 인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1800년대 후반에 새로 만들어진 이 선거인 개수법이 수정헌법 12조가 부여한 선거인 개수에 대한 부통령의 전적인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부통령에게 이 모든 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에 판단 및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인용하고 있는 이 NBC 뉴스와 같은 주류 뉴스의 경우 이 소송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수많은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트윗을 인용하며 고머트 의원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법을 폐지하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 선거인 개수법은 허점투성이이며 1800년대 대선에 있었던 분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통과된 이후에 한 번도 수정이 되거나 다시 리뷰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두 가지 근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플로리다 러 리뷰 저널에 올라온 논문의 한 부분입니다. 1887년 선거인 개수법.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법에 대해 not perfect,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unwise하며 incomplete하다라고 혹평을 내려왔다. 자, 여기서 unwise는 지혜롭지 않고 incomplete, 완성되지 않은 법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료 The Atlantic에서 올해 9월에 올라온 저널의 한 부분입니다. 1887년 선거인 개수법은 정치 역사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33년이 된 이 미국의 법적 유물이 미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우려한다. 이 법은 오래전 당파 간 분열이 너무 심해져서 거의 나라를 분열시킬 뻔했던 유물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 법의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돌아오지도 않았다. UC 얼바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은 모호한 수렁과도 같으며 특히나 이번 대선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용되면 안 되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도 여전히 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류 언론의 말과는 달리 1887년 선거인 개수법은 언젠가는 리뷰가 필요한 법안임이 확실하며 이 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소송에서 원고인 고머트 의원은 피터 나바로의 퍼블릭 보고서를 인용하며 각 주마다 일어났던 선거 사기에 대해서 언급하며 근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머트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총 7개의 경합주에서 대체 선거인단이 선출되었고 펜스 부통령이 그의 전적인 독점적 권한으로 2개의 경쟁 선거인 슬레이트를 모두 개봉하여 어떤 것을 인증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의 주장은 당연히 선거 사기로 결정된 바이든의 경합주 선거인단 투표는 헌법에 따라 주의 입법부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실제로 헌법에 따라서 트럼프 측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며 또 충분히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없는 점은 과연 트럼프를 뽑은 그 대체 선거인단도 주 입법부가 인증한 선거인단인지 아닌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두 번째 궁금증, 도대체 왜 고머트는 마이크 펜스를 피고로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했는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여론상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두 가지 이유 또는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마이크 펜스를 피고로 둠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1월 6일 그가 형식적인 방법에 따라서
바이든을 당선 인증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이 소송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펜스가 1월 6일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펜스가 피고로 등록된 이상 무조건 법원에 응답을 해야만 하고 그 응답을 통해 펜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If they're able to strike it down as unconstitutional, of course that would put the entire presidency in the hands of the vice president every year. Presumably, there would be just alternate slates of electors from every state submitted. That's kind of the idea. Now, is that how this is going to pan out?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a ruling on this case prior to the count on January 6th.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it could be expedited and we could get a very fast judgment and then it could be appealed very quickly directly to the Supreme Court. Well, it'd have to go through the appeals court and then up to the Supreme Court for review, and we might get some sort of ruling. I think that is unlikely, though. I think that the judge will simply, docket this case out past that or dismiss it outright.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with it. However, the political aspect of this is combined with the legal aspect of this, and that is that Mike Pence is the defendant and Louis Gohmert and some others are the plaintiffs, which means that Mike Pence has to respond to this lawsuit. He must respond to it at some point. Mike Pence has been pretty quiet about where he stands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 mean, sure, we can infer that Mike Pence would love to remain vice president for another 4 years with Donald Trump as president, but he hasn't spoken too much about the allegations around this election, or really spoken about President Trump's refusal to concede. That's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lawsuit, is that now Mike Pence might have to respond and indeed pick a side on how he intends to proceed, and that will be an interesting clue as to what his idea is anyway. 이 영상과 오늘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